실전에서 효용이 있는가? 저는 무조건 효용이 있다. 저도 무조건 효용이 있다. 처음 이제 시작하는 컨텐츠죠. 유술자담회. 몬스터짐 그 주짓수 챔피언십에서 해설을 맡았었고 지금 와이어 주짓수에서 주짓수 블랙벨트로 운동을 하고 있는 정성훈, 그리고 유튜버 러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함께 몬스터짐 주짓수 챔피언십 해설을 맡았고요. 그리고 주짓수 브라운벨트 어반 주짓수 소속 길세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유술 좌담회에 대한 컨셉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틀에 잡힌 그런 방송이나 토론회가 아니라 왜 운동 끝나고 나서 편하게 좀 쉬면서 주짓수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유술 좌담회를 기획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매트에 밖에 나가기 전에 이제 딱 운동 끝나고 앉아서 땀 식히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주짓수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어제 레안드로 쩔잖아, 약간 이런 거. 또 주짓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테마로 틀에 박히지 않게 자유롭게 말 그대로 좌담회를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만들어진 컨텐츠가 유술좌담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아무래도 역시 주짓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핫한 주제죠. 실전입니다. 왜 이 주짓수 이야기를 하면은 꼭 실전이라는 얘기가 꼭 따라오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저도 주짓수를 한 지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가지만 주짓수가 실전 최강이다. FBI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술이 주짓수다. 이런 슬로건을 처음 접했을 때가 한 진짜 5, 6년 전? 그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주짓수 보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될 때였잖아요. 제가 그때쯤 그런 슬로건을 보고 아 정말? 싶어가지고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FBI가 이런 말을 진짜로 했나. 뭐 제 정보 검색 능력이 부족한 건지 몰라도 저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못 찾았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나. 단순히 체육관 홍보하자고 실전 최강이다, 뭐 FBI를 들먹이면서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의 사실, 사건이랑 그 다음에 마케팅성 그런 슬로건들이 합쳐져가지고 나온 그런 멘트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실전에 가장 가까운 스포츠라고 하면 바로 그게 종합격투기잖아요. 복싱이나 유도나 레슬링 뭐 다른 것 다 물론 경기가 있지만 그 무기 없이 주먹 대 주먹으로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해서 반칙을 제외하고 싸울 수 있는 게 가장 실전에 가까운 게 지금 흔히 말하는 UFC 종합격투기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말 그대로 이종 격투기의 개념이죠. 주짓수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싸움, 뭐 복서와 다른 네, 무술의- 킥버서의 싸움,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는 평준화가 돼서 하나의 스포츠가 돼버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타격을 할 수 있고, 물론 타격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다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주짓수를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그런 필수 과목의 상황이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가장 실전적인 종목에서 가장 효용성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게 주짓수가 된 거죠.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종합격투기가 지금 UFC가 메이저 스포츠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격투기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주짓수도 당연하게 이제 주목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주짓수의 우수함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발리투도라는 무규칙 격투 대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UFC가 된 건데 호이스 그레이시가 도복을 입고 나와서 호이스 그레이시도 근데 절대 작은 체구나 왜소하고 그런 몸은 아니에요. 뭐 키도 제가 알기로 180이 넘고 몸무게도 80kg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장한 사람인데 상대하러 나온 사람들이 워낙에 거구에 뭐 무슨 가죽 부츠 신고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무규칙 대회니까 뭐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뭐 낭심 가격, 물론 거기에도 반칙은 있었어요. 로우블로, 눈 찌르기, 깨물기, 이 정도는 반칙으로 분류를 해놨지만 그 당시에는 심판 앞에서 대놓고 막 깨물고 꼬집어도 심판이 제재를 하지 않았나. 완전히 날 것 그대로의 싸움에서 호이스 그레이시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을 상대로 도복 하나 입고 나와서 꺾고 조르면서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UFC 1, UFC 2 그리고 UFC 4에서 호이스가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를 마지막으로 UFC를 떠났는데 1990년대 초반 그 당시 호이스가 보여준 모습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과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무술,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 있는 무술, 이런 이제 홍보 슬로건들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에 와서 주짓수가 실전 최강이다, 좀 부풀려진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표현되면서 항상 논쟁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주짓수가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고의 차이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격투기, 종합격투기 개념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싸움이었다고 하면은 기술이 섞이는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넘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날것의 시기에서는 그냥 파운딩도 사실 제대로 된 훈련이 없었을 거예요. 포지셔닝의 개념도 제대로 없었을 거고 그냥 이거 하면은 유리하겠지 정도? 말 그대로 눈 감고 코끼리 만지는 정도, 그 정도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주짓수가 자리를 잡고 호이스가 활약을 하는 걸 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됐고 그러던 흐름이 차차 이제 주짓수가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 주짓수가 잘하는 사람들이 더 두각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짓수가 실전에서 가장 최강의 무술이 아닌가 약간 그런 이미지가 함께 온 것 같아요. 지금 호윤님께서 근데 또 MMA가 실전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얼마 전 안산 칼부림처럼 일대 다수 그리고 무기라는 변수까지 생각하면 다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이나 그런 걸로 따지면은 뭐 매개 변수가 무궁무진해요. 맞아요. 애초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뭐 지금 뭐 주짓수 블랙벨트지만 저도 정말로 뒤에서 여자 사람이 정말 무기를 들고 저를 머리를 때리면은 저라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다. 네. 혹은 나의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네. 내가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을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딱 던져볼게요. 그러면 실제가 정말 효용이 있을까요? 효용이 있는가?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주짓수 블랙벨트고 지금 뭐 MMA 포함하면 거의 18년, 19년 가까이 지금 그라운드가 포함된 무술을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정말 끝없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전에 효과가 있냐? 저희 주관적인 답변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주짓수를 뭐 10년 가까이 수련을 했잖아요. 근데 살면서 제가 주짓수로 어떤 내 재물이라든지 내 몸을 지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호주에 있었을 때, 네. 뭐 제가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도둑이 생겼고 그 도둑을 제가 이제 잡아서 경찰에게 넘기기까지 주짓수로 제압했거든요. 네, 실전 사례가 저한테 있다 보니까 저는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살면서 한 번이라도 주짓수로 내 몸을 지킨 경험, 지킬 수 있다면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용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로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경험에 빗대서 누군가 저한테 효용이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무조건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경험은 없어요. 경험은 아예 없는데 이제 운동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만일 배웠을 때 효과가 있느냐?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자한테 최고의 호신술은 최대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뛰는 거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일에 정말로 밀폐된 공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맞닥뜨려서 1대1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주변에 뭐 무기가 없다 그리고 완전 이제 몸 대 몸으로 해야 된다면은 나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내 몸을 지키기에 가장 이제 좀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겠죠, 물론. 진짜 그 실전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그 애매모호하잖아요. 범위나 그쵸. 상황을 가정하기 시작하면은 네. 너무 방대해지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뭐 저를 예로 들어서 네. 도둑질을 했던 그 친구가 러운동님만 했거든요, 체격이. 잡았을 때 알았어요. 쫓아갈 땐 몰랐는데 뒷덜미를 잡고 나니까 분명히 뒷덜미를 잡았는데 제 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친구에 대한 사이즈가 그제서야 저한테 오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저보다 큰 친구를 도복처럼 옷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고 그 친구가 저를 이제 해치거나 밀고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을 했고 근데 제가 니온벨리로 눌렀어요, 그 친구를. 넘어뜨리고 니온벨리로 눌렀는데 그 친구가 저를 벤치프레스로 밀어냈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어날 때 제가 백테이크를 하고 등에서 이제 딱 잡아서 경찰 올 때까지 있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주짓수가 아니라 내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실전할 때 항상 나오는 뭐 검도, 복싱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안 다치게 그리고 나도 안 다치게 제압하고 상황을 잘 끝낼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결론이 나는 거는 주짓수는 실전에서 내 몸을 지키는 호신 용도로 분명히 효용이 있다, 쓸모가 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MMA 경력이 있고 체급이 높으면 주짓수만으로는 커버 안 되는 것 같음. 노기만 해도 기주짓수랑 다르고 타격까지 들어가면 순수 주짓수랑 커버하기 힘든 듯. 매개 변수를 다양하게 따지면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내가 시비가 걸린 사람이 네. MMA 수련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유도 국가대표였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아니면 레슬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로 뭐 매개 변수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다양하죠. 근데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정을 한다면 그런 거죠. 투기 종목을 수련하지 않은 사람과 주짓수를 배운 내가 내 몸을 지키는 상황을 보통 가정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보충제 증정 이벤트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호연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호연님한테 먼저 당첨을 하나 드리는 게 어떨까? 뭐 한 10분, 15분마다 채팅을 활발하게 해주시는 분 한두 분씩 선정해가지고 제품을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좋은 의견 계속 내주시고 활발하게 참여해주신 호연님께서는 인스타그램 몬스터짐 스튜디오에 그 인증 화면 캡처해 주셔가지고 통관부호 같이 보내주시고 이제 주소 교환하시면은 상품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을 또 많이 쳐주시는 분 중에 아그리빠님께서 뭐 스포츠 테크닉, 베림보로, 라쏘, 스파이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도복 주짓수, 스포츠 주짓수에서 사용하는 테크닉들이 실전에 효용이 있다가 아니라 주짓수를 수련함으로써 관련된 동작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신 능력이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뭐 딥하프 가드, 스파이더, 라쏘 이런 테크닉들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실전 상황, 내 몸을 위협받는 상황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사실 좀 웃긴 게 저희가 이제 스포츠 주짓수를 정말 열심히 수련하고 막 기술 연구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꼭 외부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야 저게 무슨 실전에 소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게 건강에 무슨 도움이 돼? 약간 이런 소리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짓수가 보여지는 건 사실 도복을 이용해서 이제 뭐 베림보로라든지 모든 테크닉들이잖아요. 주짓수를 수련을 하면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신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게 뭐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실전에서 쓰냐, 누가 그렇게 도복 소매 잡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며 그렇게 시비를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핀트 안 맞는 얘기가 자꾸 오가니까 좀 소모성 논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아스팔트죠. 맞아요. 그런 거에 사실 저는 실전에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좀 피로도를 느껴요. 얘기를 하는 거는 주짓수를 배움으로써 주짓수를 통해 내가 익힌 동작들이나 움직임, 그리고 이제 사람 몸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지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 그 메커니즘을 이해시켜 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되게 좋은 운동이거든요. 수련한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데 하물며 주짓수 수련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짓수의 메커니즘이나 호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토론이 붙어 있는데요. 테크니컬 스탠딩만 해도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크니컬 스탠드업은 그 말 그대로 테크니컬하게 스탠드업 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내 몸을 지키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테크니컬 스탠드업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빛의 속도로 일어나거든요. 그것만 해도 진짜 한 동작만 잘해도 이제 호신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짓수는 진짜로. 실전에서 효용이 있는가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무조건 효용이 있다. 저도 무조건 효용이 있다. 또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스파이더 가드, 베림보로, 클로즈 가드 하는데 저는 그런 가드류 테크닉 중에서는 클로즈 가드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다리로 사람의 중심이 되는 허리를 묶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상대의 머리나 팔 등을 제압해서 이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클로즈 가드는 정말 뛰어나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시간을 끌기도 되게 좋은 자세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되게 좋은 자세고 이게 자세가 민망해서 그렇지 특히 이제 주짓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야 그 남자끼리 껴안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흰띠 스파링을 기억을 하시겠지만 클로즈 가드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거 깨기 진짜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지금이야 뭐 제가 블랙벨트고 경험이 엄청나게 쌓였으니까 흰띠들이 아무리 세게 잠가도 그냥 쉽게 풀지만 흰띠들끼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정말 주구장창 그것만 잠그고 있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파링이. 그리고 특히 제가 항상 흰띠분들 시합 나가실 때 조언을 되게 많이 구해요. 형 저 이번에 시합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흰띠잖아요. 무조건 클로즈 가드를 가거나 아니면 클로즈 가드 푸는 연습부터 하라고. 그것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오래 수련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고 되게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크로스핏 세븐 TW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전 최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해요. 저희 시작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전 최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마케팅과 이제 주짓수 초기에 그 임팩트가
합쳐져가지고 마케팅이 발전되어 오면서 홍보하는 슬로건처럼 된 게 없지 않아 있다. 네. 주짓수가 실전을 위해서 다른 무술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무술, 스포츠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수련하냐예요. 정말로 강한 사람들은 주짓수가 아니라 유도, 레슬링, 뭐 복싱, 다른 걸 수련해도 심지어 뭐 검도 막 수련을 해도 훨씬 잘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가 있는데 저희는 주짓수를 좀 오래 했잖아요. 네. 주변에도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작 주짓수 하는 사람들끼리는 주짓수가 실전에 좋다, 실전에 뛰어나다, 실전 최강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주변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주짓수를 배우면은 호신에 도움이 되고 신체 능력을 키워서 내 몸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도 실제로 주짓수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쟁을 하지를 않아요. 그쵸. 애초에 주짓수를 수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주짓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쓸 그게 없어. 쓰질 지금 않아요. 맞아요. 어제 레안드로가 테이크다운을 해가 다시 문디알에서 우승을 했대. 지금 이러는데 그게 지금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러죠. 주짓수를 수련해보지 않은, 다른 운동도 수련해보지 않은. 사실 저는 어떤 운동을 수련하면 할수록 겸손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주짓수를 오래 수련하면서 정말 진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도 늘 깨닫고 하다 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거의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진짜 해요.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러운동님과 기른님이 앞으로 실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주짓수의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가정을 해봅시다. 좀 일반적인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길에서 어깨빵으로 시비가 붙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달려들려 그래요. 잘 안 일어날 법하지만 그래도 조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집에서 막 병 깨고 이러는 거 말고 진짜 약간 일반적인 오픈된 공간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덤비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빠르게 사과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달려든다 하면은 저는 머릿속에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고 한다면은 팔을 사용할 거고, 우리가 클로즈 가드에서 상대를 컨트롤할 때 항상 안쪽 공간에서 팔을 제압하잖아요. 이 사람이 팔로 내 어딘가를 잡지 못하게, 내 뭐 목이나 이런 데 잡지 못하게 팔 쪽 컨트롤 하잖아요. 그런 게 먼저 생각이 나요. 팔을 안쪽에서부터 날 타격하지 못하게 지킨다든지 막는다든지 그런 동작들이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끌어안아서 딱 달라붙는 거리를 이제 붙이는 걸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근데 주짓수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넘어뜨리는 거는 레슬링이나 유도식 테이크다운이 가장 효과적일 거고요. 상대를 눕힌 다음에는 주짓수 테크닉, 저는 그 중에서도 백컨트롤을 제일 실전에서 효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있나요, 따로? 실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운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백 테이크도 제압하기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제가 좀 선호할 것 같은 상황은 왜냐면은 저는 이제 크잖아요. 그렇죠. 크니까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 어쨌든 지금 얼마 전에 그 댈러스 강의에서도 나왔었는데, 너가 지금 내 백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지금 너랑 나랑 둘이서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있다. 누가 지금 가드에 있는 상황이냐 그랬더니 백에 있는 사람이 가드에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백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등을 계속 대고 있어야 되니까 부담이 가는 상황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아스팔트 같은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실전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게 또 매끄럽지 않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리스크를 할 바에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마운트로 갈 것 같아요. 실전 상황에서 효과가 좋은 주짓수 테크닉 하나를 좀 이 자리에서 좋죠. 시연해보는 것도 좋죠. 나쁘지 마침 않을 여기 것 또 같아요. 매트가 또 깔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탠딩에서 제가 이러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할게요. 제가 호주에서 있었던 상황을 재현하는 식으로 여기 도망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친구가, 도둑 친구가 네. 저희 레스토랑에 티박스를 훔쳐서 달아놨어요. 티박스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제가 이제 딱 도는 순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쫓아간 거죠. 네. 도망가는 이 친구의 뒷덜미를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잡으니까 그저 팔을 이제 저한테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뒤에 있으려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너무 이제 팔을 휘두르고 내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또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를 당겨주면서 발목 받치기 식으로 이렇게. 그죠.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상대를 니온벨리로 눌렀어요. 일어나려고 하는 상대를 제가 니온벨리로 제압을 했어요. 손으로는 저를 이제 때리지 못하게 계속 손목 컨트롤을 해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체구도 크고 힘도 좋다 보니까 저를 이런 식으로 벤치프레스 하듯이 밀어내고 일어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일어나려면은 이런 식으로 짚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등으로 돌아간 거죠. 이렇게 등으로 왔습니다. 스포츠 주짓수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한 일반적인 이
더블 훅 자세가 아니라 먼저 등으로 간 다음에 상대방이 손으로 내 얼굴을 건드리지 못하게 먼저 손목 컨트롤하고 반대쪽 손도 컨트롤한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트랩, 팔까지 트랩. 러운동님이 지금 제가 그 호주에서 느꼈던 그 친구 체격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그때 경험이 새로 돌아오는데 일단 이렇게 팔을 제압을 하고 네. 안경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친구가 막 움직이니까 제 얼굴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을 끌어안고 제 머리를 붙여서 상대방이 박치기 내려고 하지 못하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러운동님 한번 일어나려고 해보시겠어요? 네. 안 되는 거죠? 네, 쉽지 않거든요. 이거 확실히 실전에서 한번 증명이 되는 기술을 그죠? 저는 진짜 어디 가서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백 포지션만큼 상대를 제압하고 나를 지키기 좋은 테크닉은 없다. 네네네. 물론 여기까지 가기까지 네. 앞에 절차는 또 다른 얘기지만 네. 한 가지 기술만을 말하라 그러면은 저는 자신 있게 백 포지션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기르님이 이제 더 작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보통 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에서라고 치면은 저보다 거의 대부분 작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작은 사람이 저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할게요. 만일 저라면은 사실 바로 이렇게 도망갈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어깨빵을 딱 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막 위협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네,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오고 보통 이렇게 밀거나 아니면 막 때리더라도 이렇게 오잖아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저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허리부터 싸잡을 것 같아요. 거리를 좁히는 식으로. 네, 거리를 좀 이러면 일단 때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때려도 사실 힘이 잘 안 받으니까. 치명을 최대한 하는 허리를 죽여놓고 눕히는 거죠. 이러면 뭐 다리를 걸거나 하지 않아도 허리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격 있고 완력이 있으니까 허리만 최대한 끌어만 안아도 이 사람이 자세가 죽거든요. 사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마음 놓고 때린다면은 이 사람은 죽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제압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주짓수나 다른 거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마운트로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때리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팔 치우고 넣어서 이렇게 이쪽 팔 이렇게 제압하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릴 거예요. 특히 이렇게 S마운트 자세로 가면 지금 제가 힘을 안 주고 있지만 만일에 가슴 위로 이렇게 타면은 진짜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90kg 맞네요. 와, 그렇죠. 자료 들어가 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주짓수 기술 중에 효용성이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네. 오늘도 콤바치님께서 초심자의 경우에는 클로즈 가드 상황에서 상대를 컨트롤하기가 힘들 텐데 추천해주시는 스탠딩 상황에서 테크닉,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테크닉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애매해요. 사실 분명히 기술인 건 맞는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상대방이 나를 미는 타이밍에 맞춰서 걷어 올리고 태클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레슬링 테크닉 아니냐라는 시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레슬링도 결국 스탠딩 상황이 주짓수에 포함이 되면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해야 되는 분야니까요. 그렇죠. 주짓수가 기술 싸움이면 레슬링은 힘의 싸움이 더 크다. 근데 이것도 사실 레슬링을 전문적으로 수련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게 레슬링도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와가지고 주짓수는 그냥 힘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 반박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슬러들도 손싸움 해보면은 정신 못 차려요. 진짜로 기싸움 이상으로 정신 못 차려요. 진짜 막 여기서 진짜 플래시가 빵빵 터져요. 이렇게 막. 특히 뭐 해외에서 운동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레슬링을 좀 보편적으로 많이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파링을 해보면은 손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도복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녹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싸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슬링도 굉장히 테크닉이 중요한 스포츠다, 운동이다 라고 느껴지고요. 기르님이 잡으신 것처럼 목그립 잡고 얼굴 붙이면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뒤통수로 박치기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도둑을 제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평소에 훈련해왔던 주짓수적인 동작들이 그렇게 긴급 상황에 자연스럽게 나왔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감탄했어요.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포지션 두 개가 주짓수에서도 MMA에서도 가장 흔히 말하는 도미넌트 포지션, 그러니까 가장 압도적인 유리한 자세를 차지하고 있는 자세거든요.
주짓수가 스포츠 주짓수기 때문에 실전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또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주짓수 시합에서도 4점짜리 포인트가 딱 2개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보여주셨던 그렇죠. 마운트 마운트와 포지션 그리고 제가 백이죠. 잡았던 이제 좀 변형이긴 하지만 네네. 백 포지션이 네. 주짓수 시합에서 유일하게 4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주짓수가 스포츠화 되면서 뭐 실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의문이 남는 네, 부분이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도망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테크닉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공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테이크다운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차라리 그럼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도미넌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상대방을 테이크다운해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제 도망가면 일어나 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압을 해놓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정우님께서 주짓수가 실전에서 여자가 남자를 제압 가능한 무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체급선까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